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이제 오늘 나눠드린 쪽지 시험부터 먼저 보고 책의 문제 풀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거. 자, 프로는 보셨겠지? 자, 1번이에요. 유행병 조사의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역학조사의 시작은 이미 질병 발생, 유행이 일어난 시점에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전향적 조사라는 특징이 있다. 전향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시작해서 미래를 보는 거잖아. 근데 지금 질병이 이미 유행이 됐어. 그럼 질병 유행된 사람의 과거를 조사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짓 했어? 어디에 노출됐어?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향적 조사죠. 전향적 조사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1번은 틀린 거고. 자, 2번이에요. 유행병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유행의 원인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지도에 감염병 환자를 표시하는 점지도 작성이 필요하다. 예, 맞죠? 점지도 작성이라는 거는 그 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어디에 있어, 어느 지역에 있어, 그래서 이게 X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점지도 작성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기술역학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역학은 맞습니다. 답은 2번. 자, 3번이에요. 유행병이 발생한 후 유행 여부의 판단과 크기를 측정해야 된다. 당연하겠지. 이때 비슷한 질환군이면 동일 질환 여부 확인은 중요하지 않다. 비슷한 질환군이면 동일 질환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4번. 유행 질환을 조사할 때 먼저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역학 조사를 시행한 후에 차분하게 기술 역학을 한다? 아니지요. 맨 처음에는 기술 역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 역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네. 자, 2번입니다. 질병 발생의 시간적 변수와 관련되어 있는 거. 자, 시간적 변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추세 변화, 주기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 자, 1번이에요.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 질환, 겨울에 많이 발생 호흡기 질환은 무슨 변화? 그렇지. 계절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1년을 주기로 유행하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이에요. 외래 감염병으로 국내 침입 시 돌발적으로 유행하는 질환? 예, 이거잖아. 불규칙 변화 또는 다른 말로 돌연 유행 있을 겁니다.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3번이에요. 그럼 3번부터 틀렸다는 거지. 자,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성홍열. 장티푸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건 아닐 거예요. 미국에서 발생됐어. 외국에서 발생됐어. 이거는 거의 20-30년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추세 변화죠. 주기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이에요. 질병 발생 양상이 수년을 그러니까 한 2-3년, 3-4년 주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 변화지. 또는 순환 변화. 예, 그래서 틀렸네.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역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 자, 단면 연구는 일정 기간 동안 대상 집단을 추적 조사하는 거다? 아니지. 단면 연구는 한 시점에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단면 연구와 환자 대조군 연구는 상대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예전에 그랬었어. 이건 꼭 공식처럼 외우셔야 했습니다. 흔한 질환이야. 흔한 질환이라면 무슨 연구한다? 그렇지. 코호트 연구하는 겁니다. 코호트 연구. 그럼 코호트 연구에서는 뭐를 구할 수 있다? 귀속 위험도 또는 상대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 세 개를 짝을 져서 외우셔야 됐고, 반면에 자, 희귀성 질환이야. 희귀성 질환이라면 무슨 연구를 한다? 그렇지.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하는 거죠.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뭐를 구할 수 있다? 교차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이건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단면 연구와 환자 대조군에서는 상대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 아닌 건 아시죠? 뭐예요? 코호트 연구에서는 상대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이에요.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노출 요인을 조사하고 결과 요인을 추적하는 것이 코호트 연구다. 맞죠? 코호트. 네, 답은 3번 같아. 자, 4번. 생태학적 연구는 집단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아니지. 생태학적 연구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은 틀린 거고. 자, 5번. 환자 대조군 연구는 두 군을 대상으로 개입 지속하는 거다. 두 군을 대상으로 개입 지속하는 게 환자 대조군이 아니라 코호트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는 두 군을 대상으로 개입 지속하는 연구니까 코호트라기보다는 실험 연구 같으네. 개입도 하고 그걸 지속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 연구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답은 3번이네. 3번. 자, 4번입니다. 질병 발생설 다음에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거.
자, 1번이에요. 숙주 요인 중 특히 유전적인 소인을 강조하는 거. 무슨 모형? 그렇지. 수레바퀴 모형이죠. 그래서 수레바퀴 모형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운데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태어난 숙주, 바깥에 환경.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수레바퀴 모형.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자, 2번이에요. 자,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어느 것이든 주로 한 가지 요인에 의한다는 개념이 그 중심을 이룬다. 아니지. 뭐 지금 만성태인성 질환 같은 경우 원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질병 발생이 서로 선행하는 여러 요소가 복잡한 계보를 이루는 결과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해. 이거 있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 뭐예요? 그렇지. 거미줄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수레바퀴라 했으니까 틀린 거고. 4번. 자, 숙주와 병인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역학적 삼각형 모형. 맞죠? 물론 여기에 환경이라는 말은 빠지긴 빠졌어.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는 하지 마시고 숙주와 병인 사이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5번입니다. 자, 특별한 중재를 받지 않아도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유발해. 이거 뭐였었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야. 예전에 이런 설문지 또 받았거든? 그리고 지금 또 기억이 나. 그러면 정답이 뭐라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학습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바이어스 우리 뭐라고 하냐면 호손 바이어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답은 4번이고 이거는 무슨 연구에서 일어나요? 코호트 연구에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 답은 4번. 우리 버크슨 바이어스가 뭐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한 병원만 선택을 했을 때 버크슨 바이어스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답은 4번. 자, 6번이에요. 거미줄 모형이네요. 올바른 거. 병인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거는 뭐예요? 생태학적 모형이죠. 역학적 삼각형 모형. 지렛대 이론 역시 역학적 삼각형 모형. 3번 질병의 발생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요게 거미줄 모형이네. 답은 3번이고 환경, 병인, 숙주로 설명하는 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삼각형 모형. 결국 1번, 2번, 4번은 역학적 삼각형 모형을 얘기한다. 자, 답은 3번이에요. 자, 7번 외래 감염병의 예방 대책.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검역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럼 검역하면은 검역 감염병 환자가 있고 네, 검역 감염병 의심자가 있었습니다. 의심자는